자, 반갑습니다. 9월 18일 이동우 대표 모닝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월요일 아침인데요. 오늘은 날씨가 참 맑은 것 같아요. 주말도 그랬고, 주말에 비가 오락가락 했었는데, 이제 시장이 다시 좀 정신을 차리고, 좀 순탄하게 좀 갔으면 했는데, 지난 주말에 미국과 한국 다른 모습을 좀 마감됐습니다. 자, 증시부터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약세로 좀 마감이 됐고요. 한국 증시는 이제 이틀 연속 목요일, 금요일 반등세가 좀 보여지면서 그래도 코스피 쪽은 강세를 이어갔고 코스닥 쪽은 이제 에코프로 관련주들이 추가적으로 반등세를 좀 보이지 못하면서 약세를 좀 모면했던 약세를 면치 못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국내 증시는 이제 22의 마지막 금리 인상 가능성에 상승으로 출발했고요. SB가 지난주에 이제 깜짝 전격 인상을 했죠. 다시 추가 금리 인상을 했지만 금리 인상 이후에 이제 성명 발표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조금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이제 긍정적으로 비춰졌고요. 뭐 중국의 이제 8월 소매 판매가 7월 달에 2.5%에서 4.6%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요. 산업 생산도 3.7%에서 4.5% 가까이 큰 증가세를 좀 보이면서 경제지표 호전에 이어서 아마도 이제 유가 인플레이션을 조금 더 부추길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양극의 견해들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9월달에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지만 막권 장세를 돌파를 할 만한 시장의 호재가 없고 뭐 악재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강조해드린 업종들이나 뭐 최근에 강세 보였던 테마주들 계속 순환제 장세가 좀 이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실제 금요일 증시 쪽도 전체적인 반등세에 가까운 모습이었고 주도 대형주는 좀 부족했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는 어느 업종에 국한돼서 보는 것보다 이제 강조해 드렸고 이제 순환매 돌고 있는 업종들을 계속 포트에 담으려는 노력들 그리고 시도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미국 증시는 이제 CPI나 PPI가 지난주에 발표되고 나서 예상치에는 좀 부합을 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 거기에 이제 불을 지펴놓은 게 이제 유가 상승이었습니다. 최근에 국제 유가가 이제 90불을 넘어서고 이제 100불을 넘어설 것이다라는 예측까지 나오면서 상승세가 지속이 됐는데요. 뭐 그 상승세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됐고요. 뭐 유가도 이제 지난주에 또다시 강세를 좀 이어가면서 불안감들을 좀 이어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19일, 20일이죠. 내일하고 이제 내일 모레니까 우리 시각으로는 21일 정도 발표에 대한 영향권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요일 아침 정도 하면은 내용들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이번 주 FOMC 회의에 주목하면서 9월달 금리 동결 가능성은 지난주 이제 93% 초반에서 99% 가까이 거의 이건 뭐 기정사실화 된 거죠. 그래서 11월 회의에서의 금리 동결 가능성도 뭐 50%대에서 73%까지 높아지게 되면서 향후의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졌고 뭐 물론 이제 한 번 정도의 금리 인상을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지금 상황적으로는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뭐 그런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그래서 아마 9월달 금리 동결하고 나서 성명 발표를 통해서 연준이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 속도는 좀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추가 하락세를 더 맞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뭐 시간을 조금 더 보내면서 국제유가의 상황을 좀 주도 면밀하게 보겠다. 그래서 에너지나 뭐 식료품, 그러니까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컸던 부분들이 이제 근원 CPI를 보면 실제 뭐 크게 더 둔화됐거나 그러진 않았던 모습이라서 이제 아마 시간을 조금 더 보면서 지켜보겠다 그런 주의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FOMC 회의 전에 시장이 조금 더 약세를 보이거나 뭐 빌빌되면 FOMC를 소화하면서 아마 시장은 다시 안정화를 찾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고 지난주에 제가 CPI나 PPI를 발표하면 특별하게 악재가 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CPI나 PPI 발표 전에 시장이 꾸물꾸물 되거나 굉장히 좀 관망세를 보이게 되면 오히려 CPI나 PPI가 발표가 되면서 그걸 소화해내면서 불확실성은 제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뭐 그게 한 2, 3일 정도 반등이 나왔지만 역시나 이번 주에 있을 FOMC 회의 다시 주목하는 모습입니다. 원유 공급에 대한 부족 우려가 계속되고 있고 지난주에 이제 발표된 중국의 경제지표도 호조로 보였기 때문에 유가 상황이 조금 좋지 않을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아마 체크를 계속 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자, 현재 이제 장기간 고금리 정책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다만 이제 긴축에 대한 완화 쪽을 22에서 내비쳤고, 미국 쪽도 과연 이제 연말 가기 전에 그 내용들이 나오면서 약간 시장에 발목과 당근을 주는 부분들 두 가지 다 할 것으로 공존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이 빨리 가는 걸 기대하는 것보다는 지금 시장은 가둬놓고 종목별로 좀 어떻게 회복을 할까, 종목별로 어느 쪽이 또 강할까, 이쪽으로 많이 쏠리는 부분들을 조금 체크하시고 순환매에 동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최근에 테마 쪽도 많이 올라오고 있죠. 자율주행, AI 로봇, 뭐 의료미용, 화장품,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업종상으로 최근에 5G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뭐 우크라이나 재건 여러 가지로 지금 테마성으로 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주도주 체크보다는 주도 테마, 주도 순환매 테마 이 정도로 아마 국한해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시장의 뉴스도 보겠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지난주 금요일날 지급 준비율 인하 소식하면서 경기에 민감한 해운, 철강 업종들, 그리고 화장품이나 뭐 카지노, 여행,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모두 다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페노션, 흥하이온, H&M, 세아베스틸 지주, 신스틸, 그리고 롯데건강개발, 하나투어, 뭐 토니모리, 호텔신라 등이 강세를 좀 이어갔고요.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재건협력 대표단이 6대 재건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면서 뭐 철도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아마 얘기를 조금 꺼낸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모, 테라사이언스, DY파워, 진성TC, 사암기계공업, 도하엔지니어링, 다산네트웍스 등이 강세를 좀 이어갔고요. 자, 그리고 미국의 상무부 부장관이 사이버 보안 무역 사절단과 함께 20일에서 26일 한국과 일본을 방한한다는 소식들이 정해지면서 시큐레터, 모니터랩, 엑스게이트, 디지캡, CQ센, 사이버원, 센즈랩 등의 강세를 좀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5G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의 5G 인프라 투자 본격화가 10월 달에 아마 대통령 서명이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인도 5G 장비에 수주를 따낸 적이 있죠. 그래서 생산 공장 추진서를 좀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들리면서 올해 말 그리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 장비나 생산 설비를 만드는 인프라 쪽이 모두 다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지금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서 5G도 꽤나 오랫동안 좀 많이 내렸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다시 수주설과 함께 투자 본격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올라오면서 강세를 조금 2-3일 정도 지금 강세가 이어지는데 관련주나 테마성으로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에이스테크, 오이솔루션, KMW, 텔레필드, 다산네트웍스, HFR, RFHLC 등이 강세를 좀 이어갔습니다. 자, 종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 일지테크, 심텍, ABL 바이오, 테스, 그리고 낙폭과대 쪽은 한미약품과 와이어블. 뭐 보여지기로는 반도체도 좀 있고요. 반도체는 아마 오늘 내려서 출발을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주중에 이제 소화하면서 FMC 소화하면서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바이오 쪽, 그리고 5G 쪽 이렇게 해서 조금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관심 종목 드리기 전에 보기 전에 지난주에 드렸던 차트 종목들 잠깐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종목은 금요일날 드렸던 P&H 테크, 뭐 강세 쪽은 아니었고요. 뭐 시장 상승에 대비해서는 이제 밑에서 좀 올라오고 있어서 장 초반에 약세 이후에 올라오는 걸 보였기 때문에 2만원 초반대 매수 가능했었고요. 말씀드렸던 자리, 그리고 21,000원대 이상까지 장 막판 올라왔기 때문에 뭐 오늘 약세로 살짝 출발할 수는 있지만 2만원 초반대 뭐 지난주 금요일에 들어가신 분들은 조금 더 상승 추세 이어 보시면서 23,000원, 24,000원대까지 보시면 되고요. 뭐 아래쪽으로 드렸던 자리는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저가 깨지 않는 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심텍, 심텍은 뭐 공개방에서도 추천을 같이 드렸었죠. 추천 드리고 나서 한 2-3일 정도 지금 오르고 있는 상태고요. 뭐 박스권을 아직 돌파를 하지 못했지만 변동성 최대한 잘 활용해서 보시면 되고, 뭐 금요일도 초반에 약세 있었기 때문에 매수 가능했고요. 뭐 37,000원 초 중반대까지 매수 가능했고, 그 이후로는 추가적으로 막판 또 올랐었고, 뭐 오늘 약세로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 자리는 그대로 유지돼서 좀 보시면 되고요. 36,500원 정도 깨지 않는 선이라면 다시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시세를 44,000원, 45,000원까지 1차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기 EV
역시나 뭐 장 초반에 약세 출발했기 때문에 뭐 매수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이고요. 뭐 초반 약 강세 이후로는 조금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변동성이 좀 등락을 좀 거듭해요. 그래서 그거 조금 짧게 활용하시는 측면에서는 한 7% 정도, 장 초반에 한 7% 정도 매수가 되고 수익이 나셨을 거고, 뭐 오후 쪽 내림세 있었기 때문에 장 초반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뭐 오후에 이제 또는 오전에 좀 올라간 상태에서 매수는 불가능했다. 그래서 수익인 상태거나 뭐 본전인 상태로 다시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마이너스는 아니었을 것이고, 뭐 오늘도 그 자리 통해서 아마 대속 준비하시면 될 겁니다. 이번 주에 아마 무상증자 추가 상장이 있기 때문에 고전에는 아마 고전에 들어가신 분들은 아마 정리를 하시고 챙겨서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금요일날 22일날 이제 추가 상장이니까 고전까지는 아마 정리를 하시고 곧 이후에 22일날 추가 상장 이후에 다시 흐름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그리고 테스 뭐 이것도 반도체였기 때문에 뭐 금요일날 자리는 소폭 내려서 출발했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매수는 가능했었기 때문에 소폭 플러스인 상태로 보시면 되고요. 뭐 오늘 내려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아마 22,000원, 21,000원 중반대, 중후반대 깨지 않는 선이라면 조금 더 보시고, 오늘 내려서 출발하면 오후까지 조금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들어가신 분들은 그거 이어서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금요일날 SFL 반도체 쪽에 종목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 좀 보시면서 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흐름은 장 초반에 강세였지만 초반에 바로 약세를 보였고, 그 이후로 다시 회복세였기 때문에 뭐 매수를 하셨어도 되고, 막 막판에 조금 애매했었다면 오늘까지 확인하고 들어가셨어도 되고요. 뭐 특별하게 지금 마이너스가 크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뭐 살짝 플러스거나 살짝 본전가 부근에서 아마 마무리가 됐을 것 같고, 오늘 살짝 내려서 출발한다면 5,400원까지도 체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더 들어가시거나 새로 들어가실 분들은 장 후반까지 체크하시고, 반도체 쪽은 오늘 전반적으로 좀 약세로 출발할 것 같으니까 그거 좀 체크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디어유 충분히 초반에 약세 보여줬고요. 뭐 올라오는 흐름들이 어느 정도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4만원 초반까지는 좀 어렵더라도 4만원 중후반대부터 매수가 가능했고요. 고의로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마감이 됐어서 오늘도 역시나 4만원대 깨지 않는 선으로 조금 더 반등 보시고 행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들어가신 분들은 조금 더 상승 추세 이어서 보시면서 44,000, 45,000원에서 46,000원 1차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지테크 최근에 박스권 딱 정해져 있죠. 4,800원에서 5,400원대 박스권 딱 중간인데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보였고, 오늘 약세로 좀 출발하더라도 일단 5,000원대 초중반 5,000원대 중반에서 5,100원대 초반까지는 가능하고요. 아래쪽으로는 조금 넓게 봐서 4,800원 깨지 않는 선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5,700원대를 돌파를 하게 된다면 사상 최고가인 6,300원까지는 아니고 작년에 재작년 그 자리까지 좀 돌파가 가능해야 되니까 일단 거래량은 조금 더 나오면서 5,700원대 한 번 더 공략 가능한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심택 뭐 금요일날 드렸던 전략과 비슷한데요. 뭐 오늘 상승으로 출발하지 않을 수 있다면 약세로 출발한다면 오전에 다시 37,000원 후반대 중후반대 가능하고요. 뭐 위쪽으로 들어가시는 건 조금은 이제 박스권 상단이니까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것만 좀 주의를 하시고요. 36,500원 깨지 않는 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ABL 바이오 지난주에 이제 레고캠을 들고 나서 바로 수익을 드렸었죠. 한 10% 15% 정도 수익을 드렸었는데 뭐 비슷한 타이밍입니다. 레고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추가 상승 보시면 되고, 상승 추세 보시면서 그걸 못하신 분들은 ABL 바이오 다시 올라오는 흐름인데요. 흐름은 2만원 초반대 가능하고요. 19,000원 후반대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19,000원대 깨지 않는 선으로 다시 상승 추세 올라오는 걸 봐야 되고요. 역시나 거래량은 조금 더 증가를 해야지만 박스권 하단에서 올라오는 흐름들이 조금 더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1차적으로는 24,000원에서 3,000원 정도 보시고요. 아래로는 18,000원 후반대 깨지지 않는 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테스 금요일날 드렸던 애니까 크게 뭐
공략상으로는 어렵지 않겠죠. 22,000원 중초반 가능하고요. 아래로는 22,000원, 21,000원 후반대 요거 깨지 않는 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는 24,000원 돌파하면서 보여지는 27,000, 8,000원 정도까지 자리 보시고요. 자, 그리고 한미약품, 바이오 쪽이 지금 AB 바이오 함께 같이 보여지는 종목이고요. 한미약품도 최근에 한 2, 3일 정도 계속 보고 있다가 딱 30만 5천원 정도, 30만원까지 가능하고요. 29만원대 다시 깨지 않는 선이라면 34만원대 다시 돌파하면서 박스권 돌파하게 되면 조금 더 큰 자리 40만원에서 39만원대까지 열려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G 쪽에 와이어블 조금 가볍긴 합니다. 종목이. 그래서 한 2, 3일 정도 등락을 좀 거듭했는데 오늘 음봉이 초반에 나온다면 그게 매수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2,100원 초중반대까지 가능하고요. 아래로는 2,000원, 2,000원대. 조금 타이트하게 보신다면 2,000원 40원, 2,000원 중반대 요걸 깨지 않는 선으로 다시 반등 보면서 2,400원에서 2,500원대 1차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장 때문에 약세로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약세 출발이 되게 시장의 하락을 계속 부추기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 주중에 있을 FOMC 회의 전까지 그 하락을 점점 더 시장에서 좀 적응하게 만드는 그런 시점이 될 거니까 일단 너무 하락 출발하고 내려오더라도 한 2, 3일 정도 내로 다시 반등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고요. 구독이랑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에이스 이동호 대표였습니다.